아베의 고향 야마구치현에서 지난 12월에 진행한 총리대전이라는 행사가 이제 와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 총리 대신 총리 재직 역대 최장 달성이라는 긴 제목의 행사였는데요. 26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야마구치현 청사에서 거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사 비용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드러난 비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유행시킨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질사법은 일본의 인권 탄압을 드러내고 있고, 사물화는 아베가 국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물화는 아베가 모리모토 사학재단이 국유지를 시세의 15%의 수의 계약으로 넘겨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벚꽃 모임이라는 국가 행사를 개인의 지역 후원회를 위해 인원을 마음대로 늘린 것으로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아베라고 하면 국가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력자라고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인들은 아베가 일본을 위대하게 라고 해준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찍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은 국제 경제적으로 자꾸 밀려나가니까 누군가 앞장섰으면 좋겠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아베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니까 미국의 보호와 도움도 받을 것 같고 하는 형편이니까요. 일본인들은 아베가 사물화로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국가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일본이 잘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야마구치현에서 진행된 행사의 비용 정보 공개 청구에서 드러난 비용 때문에 아베가 크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축하 현수막에 15만 4천엔, 약 168만 6천 원이 지출되었는데 설치 시공비, 5개 간판 포함 비용입니다. 아베 총리의 소개 패널이 1만 3천엔 4장이고 2만 6천엔 4장, 총 15만 6천엔, 약 170만 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기둥을 감는 간판이 19만 8천엔으로 3장, 총 59만 4천엔, 약 650만 5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사람 형태의 등신대로 아베 등신이 서 있습니다. 이 제작 비용이 3만 1,100엔, 약 34만 600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세계적인 악재로 서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 이러한 비용이 공개되었으니 일본인들도 속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이 전시회는 전체 비용이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전시회 입구부터 아베 칭송의 사진과 패널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으니 그 꼴이 너무 못마땅했던 거죠. 특히 이 시국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베 등신 사이즈의 등신대를 보고 있자니 그 국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물론 전시 내용은 야마구치현에서 배출된 아베 총리 이외에 7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연고지와 경력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베 칭송의 내용입니다. 아베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활동을 소개하는 사진 패널을 8개로 쭉 이어붙여 놨으니까요. 특히 아베 등신 사이즈의 등신대는 기념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등신대 패널을 보면서 청사 입구를 통과하도록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야마구치현의 주민들의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마구치현이 아베 총리의 후원단체인가? 지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항의하고 싶지만 일단 출입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아베를 비난하며 지나가라고 만든 것이라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가 국가 자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쉽게 사용한다고 해서 사물화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는 아베라고 검색명을 치면 맨 처음 올라오는 연관 검색어가 아베 무능이라고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야마구치현의 아베 칭송 전시회는 300만엔, 약 3,300만원이라는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베 칭송이라는 전시회 내용과 아베 등신 사이즈의 등신대가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일본인들을 더 분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베 등신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웃고 서 있는 아베 등신대가 말입니다. 이번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 여론이 지지율을 추월한 가운데 내년 9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가 내각으로부터 반란의 직면에 새로운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스캔들과 위기 상황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급격히 무너지며 사연님의 꿈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겐다이 비즈니스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권 내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아베 총리 때문에 관료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내부에서 항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2012년 아베 총리의 2차 재집권에 공헌을 하며 2인자의 자리에서 아베 총리를 보좌해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들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행동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는 관저회의 때 스가 장관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할 뿐 아니라 다른 각종 회의에서도 스가 장관을 배제하고 있다고 겐다이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최근 스가 장관 대신 아베와 모든 결정을 상의하고 있는 인물은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입니다. 그는 최근 스가 장관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며 스가 장관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나 스가 측근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스가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는 말과 함께 도쿄올림픽 이후 스가 장관이 내각 밖으로 쫓겨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겐다이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한때 차기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며 승승장구했던 스가 장관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낙마했을 때부터입니다. 지난해 9월 경제산업성에 올랐던 스가와라 이슈와 법무상이었던 가와이 가스유키가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스가 장관이 반사회적 인물들과 사진을 찍었던 것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스가 장관에게 책임을 돌려 스가 장관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21일 아베 정부가 벚꽃 스캔들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며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3년치 자료를 내각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스가 관방상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가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아베 내각에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겐다이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모두 폐기했다던 자료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건 스가의 복권을 위한 일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스가 장관이 청구했던 가와이 전 법무상이 체포될 경우 아베 총리가 받는 타격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스가 관방상을 지지하는 의원이 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역시 스가 측에부터 조언을 하고 있어 일본 내각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겐다이 비즈니스는 스가 관방상의 마지막 역습이 시작됐다라면서 아베를 뺀 실력자 스가와 니카이가 팀을 이루어 새로운 정권 창출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아베 신조는 한 일본인 남성에게 고발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친아베 성향인 구로카와 검사장의 복무 기간을 반년 연장시켰기 때문이죠. 총리가 검사장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게 그리 큰 문제인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무 연장 자체가 아니라 일본 검찰청법상 검사총장의 정년은 65세, 그 외 검사의 정년은 63세이고 구로카와 검사장의 나이 또한 63세라는 점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법 해석을 변경했다. 이는 가계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제 곧 내려오는 이나다 노부오 검사총장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 구로카와 검사장의 복무를 억지로 연장시킨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검사총장의 정년은 65세이기 때문에 구로카와 검사장이 뒤를 잇고 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권이 이렇게나 구로카와 검사장을 챙기는 이유는 구로카와가 복합리조트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사업이고 이미 중국 측의 뇌물수수가 만천하에 까발려줬고 뇌물을 받아먹은 일본 의원은 그깟 푼돈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황상 훨씬 더 많은 의원이 뇌물을 받아먹었을 것으로 보이고 들키지 않으려면 친아베 성향인 구로카와 검사장이 계속 수사를 지휘해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복무를 연장시킨 것이죠. 다시 말해 국가 주도의 카지노 설치 사업에 외국인의 뇌물이 흘러 들어왔고 그걸 정화하기는커녕 덮어두고 썩히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법 해석 변경이죠. 이 사건만 보면 일본 법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바꿔 해석해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네요. 당연히 이를 지켜보는 일본인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한데요.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개정한다고 결정해버려. 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기면 모든 법이 무의미해진다. 이런 게 가능하다면 법 해석을 변경해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마스크 재판매 위법화 정도는 시행해라. 법률보다 정권의 결정이 더 높은 국가, 미개 국가잖아. 법을 초월하는 정권이라니 굉장하다. 일본의 법치가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야. 거짓말, 탈법, 사기를 저질러온 아베 신조는 구로카와가 최후의 보루일 테니까 필사적이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아. 어차피 감옥에 들어가게 될걸. 대단한 건 TV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는 법률조차도 바꿔 쓰고 책임지게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방패로 도망친다. 제멋대로 아베 정권.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아베 내각의 책임은 없습니다. 바이 가계 결정. 자위대 파견을 가계 결정만으로 정해버렸던 것도 법치국가로서 해선 안 될 일이었지. 스스로의 목줄을 죄고 있어. 가계 결정이라니 뭐 하자는 거야. 강요만 모으면 여당도 야당도 선거도 아무 의미 없게 되잖아. 법 위에 아베 총리가 있다는 거지. 완전히 불법 내각이네. 이제는 다들 알았겠지. 이 녀석들에게 법률은 의미가 없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엄청난 속도로 입맛에 바꿔 갈아치우니까. 이로써 일본 사법의 독립성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따지고 보면 국민 탓이다. 어쩌자고 이런 정치인을 뽑은 걸까? 2020년 2월 18일 미국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 소비세 증세는 대실패 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작년 10월에 강행한 소비세 증세를 평가한 것인데요. 사설에서는 1997년과 2014년 두 차례의 증세를 언급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라며 작년 일본 10월에서 12월 국내 총 생산이 증세 지정 갑작스러운 소비 변동으로 급감한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죠. 여기에 더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도 거론하며 증세 타이밍으로는 최악의 타이밍이라며 가장 회복력이 필요할 때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작년 10월에 코로나의 유행을 예지할 수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증세의 악영향이 심각해진 것 또한 사실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설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2차 정부 출범 때 내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 개혁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이 아베 정권 경제 실책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아베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을 격렬하게 비판한 내용의 사설이었는데요. 실제로 아베 정권의 능력이 어떤지는 우리도 미국도 아닌 일본인 본인들이 가장 잘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사설을 두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애초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녀석이 있었나? 네드윅 월스트리트 저널은 좌익. 이것만큼은 좌우를 막론하고 감싸는 녀석이 거의 없다. 소비세를 인상할 때마다 세수가 감소하는 마법. 증세가 민간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건 당연하다. 지난 20년 적자를 보며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일본의 경제 실력이기 때문. 지옥같은 아베 정권의 현상인식. 앞으로도 내수 주도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 GDP-의 소비세 증세 영향도 회복 기조라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다. 실제로는 재무부가 무능한 것, 아베씨 본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증세로 일본이 좋아질 경우 미국에게는 손해가 드니까 이런 사설이 나온 거야. 증세 이후에도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증세는 당연히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일본 국민의 자업자득이지. 역시 무능한 걸까? 우리들의 아베짱. 경기가 좋으면 무슨 이유건 증세, 경기가 나빠도 통계 수정 후 증세, 외국 통계를 보면 감세와 증세의 반복인데 일본은 현실을 보지 않고 반자의 어택을 반복하니까 자멸할 뿐이야. 증세도 실패,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도 실패. 증세라고는 해도 고작 3% 올랐을 뿐이고 식품 등은 오르지 않았어. 소비세가 올라서 구입을 멈춘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사설은 단순히 인종차별적인 아베 비판이니까 무시하는 게 좋다. 소비세도 코로나 대책도 아베가 한 것은 모두 올바르다. 의문을 갖는 녀석은